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27강 시간으로서 292번부터 303번까지 함께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9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9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에 대한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것은 1. 아파트 동선 조망 맞습니다. 2. 농지 주방시설, 주방시설은 농지가 아니라 주택입니다. X. 3. 창고시설, 교육시설, 교육시설 역시 창고시설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겁니다. X. 4. 단독주택, 단지규모, 단지규모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가 해당이 됩니다. X. 5. 상업시설, 동용 및 공업용수, 동용 및 공업용수가 필요한 건 상업시설이 아니라 공장시설이죠.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29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93번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의 조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진정한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였다. 주민등록 등본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이에요. 증. 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X. 2.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였으며 안전을 위해 나중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였다. 정확합니다. 직접 확인해야죠. 3. 권리 이전, 권리 취득 의뢰인의 처분 능력을 확인을 하였으며 특히 법인의 경우 법인격 유무와 대표자의 처분 권한 유무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였다. 맞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4. 경매, 상속, 형성 판결, 공매, 법정지상권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부상 확인할 수 없는 권리이기에 현장 답사와 탐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맞고요. 5. 분묘 기지권, 유치권, 점유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등은 등기 능력이 없어서 등기부상 확인할 수 없기에 현장 답사와 탐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역시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293번 틀린 걸 고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번입니다. 294번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하여야 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최소한 3통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자, 작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할 수 있답니다. 법정서식은. 거래계약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넣어야 되지만 그 법정서식은 사용할 수 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강제사항, 즉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X. 3.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등기사항 증명서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다. 맞습니다. 4.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이 필요하며 법정 대리인은 과적관계 등록 서류로 확인한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5.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 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피성년 후견인은 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9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9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다 같은 말입니다. 아닌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당물계급, 인권조합 또는 식권조합이 떠올라야 되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이런 것들입니다. 1. 계약일, 당물계급의 계획, 물건의 인도일시. 자, 물건의 인도일시 이거 필요하죠? 인도일시 5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해당이 되고 일시. 그리고 거래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확인설명서에 쓰는 겁니다.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에서 예정가격이라고 그러고 거래 계약서에서는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래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있으면 적어야 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쓰기 때문에 교부일자가 같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것을 고르니까 29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6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 이 검인 대상은 소유권 이전이 되는 계약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것은 검인 대상이 아니에요. 1. 지상권 설정 계약서 소유권 이전 대상 아닙니다. 2. 증여 계약서 소유권 이전 되죠. 3. 임대차 계약서 소유권 이전 안 됩니다. 4. 전세권 설정 계약서 소유권 이전하고 관련 없고요. 5. 저당권 설정 계약서 소유권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29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97번 검인계약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검인 받아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전 시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맞고요. 4. 아파트 분양권을 점유한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분양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검인 신청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5.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동물뱅이고 하나만 X. 자, 틀린 것을 구하니까 297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8번 계약서 검인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검인신청 의무가 있다. 원칙적으로 검인신청 의무 없답니다. 없다. 검인신청 의무는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검인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며 개업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는 이들로부터 그 위임을 받아야 검인신청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X. 2. 검인신청자는 계약서나 판결서의 원본 또는 정본과 그 사본 두 통을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3. 검인 신청 시 2개 이상의 시, 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시, 군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를 그중 1개의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4. 검인 신청 시 시군 구청장은 사본을 2통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매매계약의 거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298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99번 다음 중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검인을 받아야 하는 걸 고르는 거고 나머지 검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즉 검인계약서에 제외되는 경우들이 나올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소유권인정. 그렇죠.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검인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안 받아도 되고, 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서에 의한 소유권인정, 이거 검인 받아야 됩니다.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인정 검인 받을 필요 없고, 경매, 공매, 공용수용에 의한 소유권인정 역시 검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인정 역시 검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 X고 하나만 O 검인 받아야 하는 거 299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러면 명의신탁이 좀 떠올라야 됩니다. 명의신탁은 무효다 유효다? 당사자 간에 무조건 무효다. 자, 1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매도인의 그 거래는 유효한 겁니다. X.
2번 매도인이 계약 명의신탁 기간에 악의인 경우. 자,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3번 중간 생략권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4. 경매 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자기 명의로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 부담자는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경매에서 명의신탁 관계 이 둘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로 낙찰받은 거는 낙찰받은 자의 소유입니다. 5. 상호 명의신탁은 동법,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유효한 명의신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동글뱅이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구하니까 300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1번 을은 가압소유주택을 2006년 8월 5일 보증금 8천만원 기간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년 6개월로 하여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이제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자, 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게 9월 5일이니까 주민등록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9월 6일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후 2008년 10월 10일 갑은 병에게 그 주택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다. 자, 을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자, 10월 26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 갱신에 관한 당사자들의 아무런 조치가 없다. 다음 설명 중 틀린 설명은 보겠습니다. 1. 을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진다. 그렇죠. 을 자신은 지금 사업상 딴 데가 있어도 가족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입자 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진다. 맞고요. 두 번째, 을은 2006년 9월 6일 0시부터 우선 면적권을 받는다. 아까 9월 5일 보증금 지급하고 이사하고 주민등록 가족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5일 2일 다음날 0시부터 9월 6일이 되겠죠. 우선 면적권 받는다. 맞습니다. 을은 2008년 10월 26일 현재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006년 8월 5일날 했고 1년 6개월로 했으니까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2008년 8월 4일날 계약갱신이 되냐는 봐야 되는데 서로 아무 말을 안 했으니까 자동으로 법정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려면 계약 해지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할 수가 없다. X. 4. 을이 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즉 갑이 병에게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갑의 임차 보증금 반환책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을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다. 맞죠?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설명이니까 30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는 2천 이내의 상속권자와 우선이 아니라 공동입니다.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근데 우선한다고 생각 틀렸죠? 두 번째,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법정갱신입니다.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렇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먼저 해야죠. 4번, 주택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인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날 오전 0시 맞습니다. 5번,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양수인, 즉 새로운 주의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30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3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해 주죠. 최장 5년까지 계약일로부터. 1.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경과실로 파손한 거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죠?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자, 이때는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맞습니다. 4. 임차인이 3기 차임에게 달아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역시 해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렇죠.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인의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역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것이니까 30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문제풀이 27강의 시간이었고 292번부터 303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